1997년 IMF 외환위기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나? 아니, 그때 너무 어려서 기억 안 난다고 해도 이건 알 거야. 누군가는 실직하고 집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어. 명동 한복판에서 금 팔고 은행 창구에서 통장 쥐고 울었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이 전국에서 일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그 똑같은 시기에 어떤 사람은 수익을 30배나 내서 진짜 전설적인 부자가 됐어. 이상하지 않아? 똑같은 위기인데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인생 역전을 해. 대체 왜 그랬을까? 답은 간단해. 준비의 차이야. 파산한 사람은 빚더미에 깔려 있었고 부자가 된 사람은 현금을 딱 들고 기회를 기다렸던 거지. 자, 그럼 언니가 질문 하나 할게. 대답해봐. 내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 3천만 원? 5천만 원? 그럼 대출은 1억, 2억 넘게 있어? 한 달에 이자 얼마씩 나가?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버틸 비상자금은 몇 개월치나 있어? 만약 지금 선뜻 답이 안 나온다면 너 정말 위험한 상태야. 난 스마트한 언니야. 난 금융 주제에 대해서 진짜 미친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내가 지금 이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 내 돈 지키는 문제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봐봐. 2026년 오늘 기준으로 환율이 1476원이야. 코스피는 4.56포인트고 1년 전보다 환율이 13%나 올랐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30조 원이나 팔아치우고 떠났단 말이야. 지금 한국 경제에 1997년이랑 똑같은 빨간불 5개가 켜졌어. 환율 폭등, 가계부채 1900조, 금리 격차, 중국 경기 침체, 그리고 내수 붕괴까지. 이거 1997년 직전이랑 소름 돋게 똑같아. 그 다음에 뭐가 터졌는지 알지?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졌어. 2026년 6월 위기가 또 터지면 준비 안 한 사람은 그냥 파산이야.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무조건 부자 돼. 이건 공식이야. 그래서 오늘 언니가 부자들이 쓰는 3단계 매뉴얼을 A부터 G까지 다 까발려 줄 거야. 1단계 방어, 2단계 달러 무기화, 3단계 바닥 매수. 이 3가지만 따라오면 돼. 준비됐어?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 한국 경제는 시한폭탄 5개를 한꺼번에 안고 있어.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1997년 직전이랑 데이터가 소름 돋게 일치하거든. 자, 하나씩 뜯어보자고. 첫 번째 폭탄, 돈이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 왜 환율이 자꾸 오를까?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1%나 높거든. 미국은 3.5%에서 3.75%인데 한국은 겨우 2.5%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 한국 돈이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야. 1년 사이에 환율이 13% 올랐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 내 지갑 속에 만원이 1년 전엔 미국에서 7.7달러의 가치였는데 지금은 6.8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앉은 자리에서 치킨 한 마리 값이 증발한 거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오르고 우리 같은 서민들 지갑은 얇아질 수밖에 없어. 1997년에도 괜찮아. 금방 내려가라고들 했지? 근데 3개월 만에 환율이 1900원까지 뛰었어. 경고등 켜졌을 때 무시하면 진짜 터지는 거야. 두 번째 폭탄은 빚이야.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무려 1900조 원이야. 국민 한 명당 3,7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꼴이지. 4인 가족이면 빚만 1억 5천이야. 역대 최고지.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자야. 평균 금리 5%라고 치면 우리 국민들이 1년에 이자로만 95조 원을 내. 이게 삼성전자 1년 매출의 3분의 1 수준이야.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 다 우리 월급에서 나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소비가 줄고 저축은 깨고 애들 학원비부터 끊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김대리라는 사람 얘기를 해볼게. 35살 직장인이고 연봉 5천이야. 아파트 사느라 은행에서 1억 5천 빌리고 생활비로 5천 더 해서 빚이 2억이야. 지금 월 이자만 83만 원씩 내고 있어. 김대리 월급이 실수령으로 350만 원 정도인데 이자가 24%나 차지해. 근데 만약 2026년에 금리가 7%로 뛰면 어떻게 될까? 월 이자가 116만 원이 돼. 여기서 월세나 공과금 떼고 나면 4인 가족이 한 달에 134만 원으로 살아야 해. 식비에 교통비 빼면 그냥 마이너스야. 금리 조금만 올라도 가게는 그냥 무너지는 거야. 세 번째 폭탄은 외국인들의 손절이야. 미국 금리가 더 높은데 누가 한국 주식을 사겠어?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이 한국 주식 30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어. 하루에 1,000억 원씩 빠져나간 거야. 돈이 빠지면 주가는 떨어지고 기업들은 투자를 못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진짜 냉정해. 수익 안 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빼거든. 그게 돈의 생리니까. 네 번째는 중국발 충격이야. 우리 수출의 25%가 중국인 거 알지?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엉망이야. 부동산 거품은 터졌고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어. 중국이 우리 물건을 안 사주면 한국 기업 매출은 박살날 수밖에 없어. 1997년에는 동남아시아가 무너지면서 우리도 같이 휩쓸렸다면
이번엔 중국이야. 마지막 5번째 내수 붕괴야. 편의점 폐업률이 역대 최고래. 사람들이 돈을 안 써. 커피 5,000원이 무섭고 삼각김밥 2,000원이 부담스럽거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니까 다들 지갑을 닫아버린 거야. 엔진이 꺼진 차는 갈 수가 없어. 소비라는 엔진이 꺼지면 경제는 멈추는 거야. 정리하자면 지금 이 5개 폭탄이 동시에 터지려고 대기 중이야. 이게 펑하고 터지는 순간 2026년 한국 경제는 제2의 IMF를 맞게 될 거야. 설마라고 생각하지 마. 사람들은 항상 터지기 전까지는 설마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상상해봐. 2026년 6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야.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중국 부동산 대기업이 파산했고 그 여파로 한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5% 넘게 폭락했다는 소식이지. 환율 하루 만에 1,550원을 찍더니 일주일 만에 1,700원을 넘어가.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이때 우리 김대리는 어떻게 될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뉴스를 보는데 손이 덜덜 떨려. 빚 2억이 있는데 금리 오르면 어쩌나 싶지. 회사 가니까 분위기는 더 살벌해. 중국 수출길 막혔다고 주문이 다 취소됐대. 점심시간에 은행 갔더니 직원이 말해. 고객님, 금리 올라서 이번 달부터 이자 116만원입니다. 김대리 월급 350만원인데 이자랑 월세 내고 나면 가족들이 한 달 살 돈이 130만원 뿐이야.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아내는 울고 있어. 여보, 우리 애들 학원비는 어떡해? 이게 끝이 아니야. 한 달 뒤에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가 내려와. 김대리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이지. 대출 2억에 이자 폭탄. 그런데 실직까지? 3개월 실업급여로 버티다 결국 통장은 바닥나고 은행에서는 연체됐다고 집 팔라고 독촉 전화가 와. 결국 5억에 산 집을 3억 5천에 금매로 넘겨. 대출 갚고 연체료 떼고 나니까 손에 쥔 건 1억 남짓이야. 35살 유망했던 직장인이 한순간에 택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거야. 이게 준비 안 한 사람의 현실적인 미래야. 근데 반대로 박 사장은 어땠을까? 이 사람도 35살 똑같은 직장인이야. 연봉은 오히려 김대리보다 적었어. 근데 박 사장은 지난 3년 동안 주변에서 왜 집 안 사냐? 바보냐 소리 들어도 꿋꿋하게 현금을 모았어. 빚 없이 전세 살면서 월급의 20%를 무조건 저축했지. 위기가 터진 날 박 사장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지는 사람들 틈에서 오히려 증권사 창구를 관찰했어. 거래량이 폭발하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가 기회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지. 사람들이 나라 망했다고 울부짖을 때 박 사장은 미리 준비해둔 5천만 원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 박 사장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였길래 10년 뒤에 5억 넘는 자산가가 됐을까? 부자들이 위기 때마다 써먹는 3단계 매뉴얼 지금부터 언니가 하나씩 다 까발려줄게.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집중해봐. 자, 박 사장이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3단계 매뉴얼 때문이야. 이건 1997년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변하지 않는 부자들의 치트키거든. 잘 들어봐. 1단계는 방어야. 이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 첫째, 빚부터 줄여. 위기가 터지고 금리가 7%, 10%로 뛰면 대출 이자가 내 월급을 통째로 삼켜버릴 거야. 그럼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어. 안 쓰는 통장 다 정리하고 적금 깨서라도 대출부터 갚아. 적금 이자 3% 받는 것보다 대출 이자 5% 아끼는 게 훨씬 이득인 거 알지? 둘째, 비상자금 6개월치를 만들어. 만약 내가 내일부터 당장 월급을 못 받아도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거야. 현금이 없으면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너야. 셋째, 현금 비중을 30%까지 높여둬. 위기 때는 현금이 왕이야. 아무리 좋은 주식이 반토막 나도 현금이 있어야 바닥에서 살 수 있잖아. 2단계는 달러의 무기화야. 위기 초기에 실행하는 전략이지. 언제 사냐고?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할 때가 골든타임이야. 2026년 6월처럼 환율이 일주일 만에 20%씩 튈 때 내 자산의 30%를 달러로 바꿔. 박 사장은 5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환율 1,770원일 때 달러로 바꿨어. 그리고 환율이 2,000원 근처까지 가서 정부가 달러 풀겠다고 발표할 때, 즉 고점 신호가 올 때 다시 원화로 바꿨지. 3개월 만에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 원 수익을 낸 거야. 달러는 위기 때 내 자산을 2배로 불려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 3단계는 바닥 매수야. 이건 위기 후기에 들어가는 공격 전략이야.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주식 다 팔아라라고 절망하며 거래량이 바닥을 칠 때가 바로 그때야. 뭘 사냐고? 딱 2가지만 기억해. 글로벌 기업과 증권주.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곳은 한국이 흔들려도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오는 곳이야. 망할 수가 없지. 증권주는 왜 사냐고? 위기 때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팔거나 사기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해. 그럼 증권사는 수수료로 돈을 쓸어 담거든. 박 사장은 달러로 번 돈과 현금을 합쳐서
삼성전자와 증권주를 바닥에서 샀어. 그리고 10년을 버텼지. 1997년에 삼성전자 산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알아? 600원대에 산 게 나중에 6만원 넘어가면서 100배 수익을 냈어. 박 사장도 똑같아. 2026년에 5천만 원으로 시작한 게 10년 뒤에는 3억이 넘는 주식 자산이 됐고 그동안 모은 돈까지 합쳐서 5억 넘는 자산가가 된 거야. 반면에 준비 안 한 김 대리는 집 팔고 빚 갚고 남은 돈 생활비로 다 쓰고 10년 뒤에도 통장에 5천만 원이 전부였어. 10년 전이랑 똑같은 출발선이었는데 결과는 10배 차이야. 에이 설마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게 진짜 돈의 생리야.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축복이지만 준비 안 된 자에게 위기는 재앙일 뿐이야. 자, 이제 결론을 내보자. 2026년 6월 그날은 반드시 오고 있어. 환율은 매일 꿈틀거리고 가계부채는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어 올랐지.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이야. 1997년에도 그랬어. IMF 터지기 딱 3개월 전까지 준비한 사람들은 부자가 됐고 설마 하며 구경만 하던 사람들은 파산했어. 언니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어볼게. 10년 뒤인 2036년에 넌 어디에 있을 것 같아? 김대리처럼 대출 이자에 허덕이다. 집 날리고 택시 운전하면서 노후 걱정하고 있을래? 아니면 박 사장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자산 5억 넘게 만들고 가족들이랑 여유롭게 여행 다니는 사람이 될래? 갈림길은 바로 지금이야. 오늘 영상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넌 그냥 김대리 코스 타는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 통장 확인하고 빚줄일 계획 세우고 비상금부터 모으기 시작하면 넌 이미 상위 1% 부자의 길로 들어선 거야. 역사는 반복돼. 준비된 자에게만 돈의 문이 열리는 법이거든. 너도 할 수 있어. 언니가 옆에서 계속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늘 영상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내 댓글 하나하나가 언니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고.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지금 당장 통장 정리부터 시작해. 움직여야 돈이 들어온다. 다음 영상에서 경제를 미리 볼 수 있는 정보로 스마트하게 돌아올게. 안녕.